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매출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를 버텼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도 지금 이 매장 운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많이 힘든, 저희가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계기는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하나의 목표를 또 설정을 해놓고 그걸 보고 지금 사실 달려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수유리가 저의 고향이고 평생 살았던 공간이긴 한데, 이문동에서 수유리로 넘어오면서 무조건 수유리에서만 창업을 해야지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4호선 라인을 두고 미아, 수유, 쌍문, 창동, 노원까지 역을 두고 매일 아침 이제 로드뷰를 이용해서 역 출구에서부터 300m 지점의 거리들을 미리 좀 섹터를 나눠가지고, 그때 당시는 제가 잠시 방학동에 거주를 했었는데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6개월 동안 이 5개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찾았는데 계속 못 구하다가 이제 많이 지쳐있던 상황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구했고 이제 도저히 못 구하고 이제 허기진 상태로 집을 돌아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순간 이제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았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고, 그때가 이제 있던 공간이 수유리였어요. 수유리였고, 역시나 권리금이 있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줄 만한 상권이 아니었는데 6개월을 가게를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너무 절박해서 이제 권리금 조정을 좀 해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좀 더 애착이 생기고, 이 공간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공간을 키워나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이 고객님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수유라고 하면 사실 좀 유흥의 메카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공간에서도 몇 발자국만 넘어가면 술집들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제 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이렇게 골목으로만 들어와도 권리금이 생각보다 꽤나 좀 많이 높게 측정되어 있는 상권이에요. 좀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유흥시설만 있는 상태에서 좀 권리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이런 골목 상권들이 좀 더 소자본 창업자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활성되길 바랬는데, 6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그게 좀 크게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공간을 다른 동네로 이전하고 싶었던 고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제가 이제 평생 태어나서 자랐던 공간이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외부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이 수유리라는 곳, 이 강북구라는 곳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천하지만 약간 오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계속 노력하고 계속 발전해서 좀 더 수유에 이런 공간도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리고 싶고, 더불어서 오히려 또 저를 더 찾아오게끔 그렇게도 하고 싶고, 뭐 최종적인 꿈은 아닌데 허락한다면, 자본금이 허락한다면 사실 이 공간에 그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게 사실 저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연히 와이프 따라서 그 외국을 나가서 게스트 하우스를 갔는데, 그런 동네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였는데 낮에는 이제 밤에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처럼 불이 다 꺼져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유독 그 건물만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1층 그 로비에서 각 나라의 이런 언어들이 쏟아지면서 그 빛과 함께 쏟아질 때 좀 그 벅참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좀 컸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제가 커피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커피로 마무리 지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점인데, 그걸 보면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뭔가 이 동네 친구들로 보이는 듯한 친구들과 그 외국인들이 같이 한 자리에 어우러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내 고향 수유리에 좀 저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싶다 해서 좀 그런 작은 꿈? 큰 꿈도 같이 좀 갖고 있어서 수유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지속적인 이런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최근에 이 삼양청년회관이라는 공간을 이제 통해서 손님으로 만나 뵀는데,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커피 프로젝트였는데, 커피 프로젝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와 연관된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또 다른 분야의 사장님들 또는 다른 분야의 이런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조금씩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인터뷰를 또 주관해 주신 저희 그 한신대학교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진행을 하면서 거기 계셨던 수강생분이 또 같은 또 이쪽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젊은 창업자분들과 연계를 맺어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이어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격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제가 E에 저희 그 10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완전 외향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아이들 2명을 좀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좀 한 3년 정도 계속 병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메말라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까 삼양청년회관이라는 공간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외적으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이제 깨우치게 돼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동의를 받고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성격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동생이랑 둘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외적으로 나가면 사실 동생이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작은 노력들에 대한 결과물이 좀 잘 온다면 분명히 그거는 이 수유라는 지역을 좀 더 부흥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혼자도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6년 동안 있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혼자서는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아, 이때가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무리한 상황이지만 좀 무리해서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까지 확장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꿈 중에 하나는 또 커피 공장도 짓고 싶기도 하고 한데, 수유의 칠복상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저희가 뭐 강원도의 뭐 안목의 카페 거리로 이렇게 많이 또 이미지 알고 계시고, 뭐 서울만 하면은 뭐 성수동, 연동, 뭐 강남 이렇게 이제 좀 스페셜티 커피들을 하는 이렇게 공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이쪽 수유에서는 사실 스페셜티라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로스팅 하는 공간들도 많이 없고, 근데 제가 이쪽에서 로스팅 하다 보니까 왜 이쪽에 많이 남아 계시지 않는지도 알고 있는데, 한두 분씩 손님들이 오시면 이쪽 강북 지역에서 로스팅 하는 공간을 좀 찾기 힘드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연히 찾아왔거나 모르고 왔거나 아니면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칠복상에 가면 질 좋은 맛있는 커피를 믿고 먹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매출이 더 안 나와요. 이거는 그 다른 자영업자분들, 다른 업종 자영업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버텼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도 지금 이 매장 운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많이 힘든 시기, 개인적인 또 지출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근데 자재값은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진은 줄고, 그래서 그런 단계여서 사실은 조금 저희도 좀 많이 위기인 상황인데, 저희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계기는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하나의 목표를 또 설정을 해놓고 그걸 보고 지금 사실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원두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두 납품 사업이라는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고 또 그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고 그거를 지금 사실 선보이고 있는 단계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있고 피드백이 좀 긍정적으로 오고 있어서 그거 하나 좀 희망을 갖고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네. 일단 아마 전국에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모든 창업주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보통 카페를 창업하면 되게 이 커피업이라는 게 되게 좀 고귀하고 되게 좀 이렇게 좀 멋지고 이렇게만 좀 편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근무했을 때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인수인계를 두 군데 다 새로운 사장님이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볼 때마다 똑같았어요. 책 좀 보려고 친구들하고 좀 수다 좀 떨려고. 그러나 정작 매장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오리가 이제 물 위에서 발을 굉장히 많이 젓듯이 사실 카페 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메뉴 한 잔 나가고 들어오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청결 같은 것도 많이 관리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각오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요. 커피는 뭐 비싸다, 커피는 쉬운 거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들도 또 이제 또 이겨낼 또 강한 멘탈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의 커피숍 창업 수가 편의점을 압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 내가 운이 좋게 창업을 하고 장사가 잘 됐다고 해도 그때부터도 벌써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신다던가 새로운 컨셉을 찾으신다던가 그런 끊임없는 새로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커피숍 창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